자, 기가레인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오늘 차트를 좀 보시면서 정말 답답함을 넘어 일종의 기괴함마저 느끼실 것 같은데, 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래량 어떻습니까? 7,800만 주, 7,600만 주 달하던 거래량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500% 가까운 폭발적인 랠리를 펼치던 종목이 지금 2,300원대에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종목을 좀 보시면 온통 딱지 투성이죠. 투자 경고를 넘어서 이제 위험 종목 지정까지, 그리고 연일 날아오는 이제 매매 거래 정지 예고 공시까지 시장의 평범한 투자자들, 이런 상황에서 단순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소에서 지금 작정하고 이 종목을 때려잡고 있으니까 시세 분출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고점 2,800원대에서 털어먹은 세력들 이미 떠났고 조만간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제자리로 폭락할 일만 남았다. 자, 그런데요, 차트를 뼈대를 읽는 실전가의 눈에는 완전히 다른 구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2,300원대 이 지루한 행보는요, 지금 주도 세력이 도망가서 생긴 빈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런 거래소에서 살벌한 이런 규제 덕분에 주식시장 최악의 뇌관인 B2 악성 물량들, 이런 물량들이 0%대로 완전히 차단되면서 만들어진 국내 증시에서 가장 단단하고 깨끗한 무균실 상태의 지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B2 물량이 없다는 건 그만큼 헛물로만 지금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기가레인의 멈춰버린 거래량, 그 속에 제도적인 규제의 역설과 함께 이 상단에 있는 42.5%라는 매물대, 이 하단에서 도사리고 있는 진짜 공포가 무엇인지, 그러면서 기업의 악재가 아닌 시스템이 만들어낸 극단적인 구조까지 낱낱이 팩트를 통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기가레인의 움직임을 좀 확인을 하려면요, 지금 이 종목 가격을 지배하고 있는 유일한 변수는 거래소에 대한 강력한 규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시세가 폭발해 가면서 이 42.5% 상단에 터치를 했던 이 4월 7일 이날의 거래량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건데, 이날 하루 거래량만 하더라도 7,800만 주라는 엄청난 자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주가가 밀리면서 2,300원대 이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 지금 시점의 거래량 어떻습니까? 무려 1,200만 주. 지금 고점 대비 7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급등주가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력들이 이탈할 때 장대 음봉이 일단은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뭐가 또 필요합니까? 정말 막대한 거래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설거지의 전형적인 패턴이잖아요. 하지만 기가레인 이런 하락 구간에서도 지금 매도세가 극도로 증발해버린 극도의 가뭄 상태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지금 물량을 집어 던지면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 주체들이 의도적으로 호가창에 손을 떼어가면서 관망 추세로 변하였고 결국 가격을 고의로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들 지금 매수 버튼에서 손을 뗀 이유 정말 명확합니다. 4월 2일 투자 위험 종목 지정, 4월 8일 하루 매매 거래 정지까지, 그리고 13일날 또다시 발동된 이 매매 거래 정지 예고 공시. 자, 주가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대 자본한테 있어서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이런 수백억 또는 수천억 자금들이 하루아침에 묶여버리는, 그러니까 거래 조치는 가장 피해야 될 최악의 시나리오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요, 규제 가이드라인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정 기간 동안은 단기 상승률을 좀 낮춰가면서 이제 가열 지표를 의도적으로 시켜야 된다는 거죠. 즉 지금의 이런 답답한 횡보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소멸된 게 아니라 거래소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자본이 스스로 선택한 기계적인 냉각이었다는 겁니다. 자, 주주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거래소 규제 시스템, 그리고 거래량의 급감의 역학관계, 단순히 우리가 선 몇 개 이렇게 그어놓고 추세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랑 전혀 다른 시장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동안 이 붉은색 위험 딱지에 흔들리던 여러분들,
오늘 그런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 드렸다면 지금 바로 영상을 좀 멈춰주시고 아래 구독과 좋아요 확실하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지지가 제가 더 깊고 예리하게 시장의 뼈대를 해체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는 기가레인 지지라고 좀 말씀을 남겨주시라는 거죠. 이 횡보가 끝나는 변곡점까지 제가 끝까지 추적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누르셨다면 화면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차트의 진짜 살아오른 판은 매물대 하단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강력한 규제가 사실 기가레인에게 가져다준 역설적인 축복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신용매매 지표를 보세요. 지금 신규 신용 매수 0건, 잔고율도 0%, 보통 이렇게 단기간적으로 500%의 급등을 종목, 고점에는요, 수많은 레버리지를 끌어다 쓴 단기적인 이런 불나방들의 비투 물량이 최소 5에서 10%는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점 대비 10%만 빠진다고 쳐봐요. 얘네들이요, 사실 계좌에서 바로 반대 매매가 나와주면서 투매를 부르는 영속적인 폭락이 발생해버려요. 하지만요, 지금 기가레인 투자 위험 종목으로 묶여버리면서 증권사에서 신용 융자 자체가 완전 차단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2,300원대를 꽉 쥐고 있는 투자자분들, 지금 1원의 빚도 없이 100% 현금으로 이 종목에 보유한 분들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런 반대 매매가요, 외부 충격의 요인이 거의 지금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주가가 밀려버린다고 하더라도 공포에 질린 이런 시스템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 완벽한 무결점 방어선이 구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지금 2,200원부터 시작해서 2,500원 사이에 이런 좁은 박스권 안에서 지금 전체 상장의 무려 42.6%라는 어마무시한 매물들이 있습니다. 빚없는 순수 현금 자본들이 이 구간을 콘크리트처럼 다지고 있는 형국인데, 자, 오늘 장중에 2,200원대까지 밀리는 흐름이 분명히 나왔었어요. 하지만 즉각적으로 꼬리를 말아올리는 이런 매수 대기세의 힘을 좀 방증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단단한 구조를 믿고 무턱대고 안심하기에는 지금 차트가 품고 있는 물리적인 리스크가 너무나 명백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42.6%의 이 거대 매물대, 만약에 시장에서 거시적인 충격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우리가 이 2,200원대가 단 1원이라도 깨져버린다면, 거기에서 종가가 형성이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냐. 그 아래는요, 이 1,500원이라는 21선 생명선만이 지금의 주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콘크리트 바닥인 줄 알았던 이 42.6%라는 매물대가 깨지는 순간 주가는 지지받을 곳을 찾지 못하면서 그 아래 진공으로 무자비하게 수직 낙하를 하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비투 물량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매물 공백은 버텨낼 수가 없어요. 자, 기가레인 주주분들, 현재 여러분들의 계좌의 이 평단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42.6%라는 매물대 여기서 든든하게 지금 받쳐주고 있으니까 위험 종목 딱지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2,800원대 돌파가 나올 것이다 라면서 우리가 호가창을 방관하고 있지 않으시냐고요. 아니면 지금 연일 이런 거래정지 예고에 지쳐서 우리가 2,300원대 여기서 손실을 확정짓고 시장가로 던져버릴까 매도 고민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기형적인 구조의 특징은요, 사실 막연하게 공포도 그리고 근거 없는 맹신도 결국 우리의 계좌를 박살내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일 장중 주가가 2,200원대를 위협하면서 이렇게 흔들림을 가져갈 때 이것이 단순히 장중 꼬리일지 아니면 매물진공지대로 빠져드는 추세의 붕괴의 시작이 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 혼자서 모든 걸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혼자서 우리가 멈춰버린 이런 거래량만 쳐다보면서 결정적인 탈출 타이밍 이걸 놓치거나 엉뚱한 바닥에서 물량을 뺏기는 게 어제 오늘
이런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전 시장의 뼈대를 보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의 확고한 이런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매물대 하단에서 수직 낙하를 막아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사수해야 되는 최종적인 진공경계의 가격과 함께 반대로 상방에 고개를 들기 위해서 반드시 안착해야 되는 지점들까지 두 개의 핵심 숫자를 기계적인 기준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하나 남겨놨어요. 010-2472-650 여기로 구독 또는 기가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라는 거죠. 단순하게 여러분들 기다리면 그냥 올라갑니다. 이런 식의 듣기 좋은 위로를 바라신다면 연락 안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격에서 이탈이 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중을 축소하고 우리가 이 가격만큼은 회복되면 거래정지 리스크가 이제 해소가 되는 것이니 우리가 홀딩하자. 이런 실전 전략을 제시해 드린다는 겁니다. 이런 명확한 숫자만이 지금 텅빈진공의 공포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문자 달라는 건요. 사실 여러분들 당장 결정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2280원대 여기 경계선에서 위태롭게 이렇게 진동을 가져갈 때 우리가 대응할 무기 하나 없이 그냥 공포에 휩쓸리는 그런 일들은 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제도와 이런 억압비 매물대 그런 충돌이 빚어내는 극해대 구역에서는 철저하게 개선된 이런 기준 하나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는 가장 큰 기준이 된다는 거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가레인 추가적인 이런 기업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그동안 다른 종목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왔고 이탈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소중한 계좌를 지킬 수 있었던 단 하나의 방법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의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임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에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르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5,000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6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기가레인 투자 위험 종목 지정이라는 이런 단기적인 족쇄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요. 사실 이 기가레인 왜 단기적인 이런 500%라는 폭발적인 시세 이걸 분출했는지 그 근원적인 사업 구조 변화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격표는요, 사실 단지 테마에 대한 거품인지 아니면 거대한 턴어라운드의 초입인지 팩트를 통해 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지금 기가레인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동력이 뭡니까? 글로벌 통신 시장, 이제 패러다임이 5G에서 6G로 넘어가는 상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세대 6G, 이런 통신망 저궤도 위성 통신, 이런 인프라 구축을 넘어가는 거대한 사이클의 도래입니다. 전 세계 통신 사업자들과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인프라에 대한 교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천문학적인 자본이 지금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가레인은요, 핵심 부품인 RF 통신, 그러면서 반도체 장비를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공급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공급망 지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요, 당장의 이런 거래 리스크에 겁을 먹고 지금 기업의 본질들을 외면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거대한 설비 투자, 카펙스 사이클은 기가레인의 매출 파이프라인의 구조적인 팽창에 대한 명분의 실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가레인의 주가의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제가 여러분들의 이런 계좌에 정말 드라마틱한 상승을 만들기 위해 제가 끝까지 함께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